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도 참 덥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평론가님 시선을 끌어당겼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언론 매체에서는 뭐 강릉이라든지 제주도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네. 제가 본 뉴스로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검색해서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 서울 근교의 경기도 지역에 많이 가신다고 하거든요. 특히 뭐 가평 쪽의 산과 계곡을 많이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좀 잘 안 가는 곳에 휴양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휴가를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좀 의미 있는 휴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내용도 사람들을 위한 좀 휴양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동구가 구청장 고향에 구민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강동구가 결국 구민 휴양소 건립 자체를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구가 이정훈 구청장 고향에 구민 휴양소 건립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장 지역 커뮤니티가 들끓었고 구청 노조까지 나서 예산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구의회에선 휴양소 건립의 의도를 묻기도 했습니다. 뭐 접근성이 있습니까? 용이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재정 자립도로 열악한 상태고 우리 자주 재원도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휴양소를 건립을 갖다 계획한다는 것은 휴양소 건립 검토안이 작성된 건 지난달. 강동구는 한 구의원의 계속된 요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해명에서 강동구는 휴양소 검토 배경에 구의원의 공식 요청이 있었고 구청장 고향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구의원은 지난해 8월 5분 자유 발언과 지난달 구정 질문을 통해 구민 휴양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들끓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구민휴양소 건립 검토를 백지화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동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구의원 제안으로 건립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 임기 중 휴양소 건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민휴양소와 관련한 어떠한 것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네, 이거 화면 함께 보셨는데 왜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함부로 고쳐매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하필 구청장 고향에다가 구민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백지화하긴 했는데 평론가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명분은 참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시니까 일종의 사회적 고립감에서 탈출을 하고 좀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강동구니까 강동구 내지는 그 근처에 써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전북 정읍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지적되시면 예정 부지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동구청에서 정읍까지 가려면은 피곤하신 분들이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거죠. 더구나 이 강동구청장의 연고지 그러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고요. 또 실제로 여기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됐습니다. 더구나 직선 거리로 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고향 사랑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또 문제였죠. 매입 부지라든지 또 공사비까지 해서 뭐 한 27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휴양소를 건립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결국에는 자기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참 묘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같은 정당 소속 구청장이 탄생을 하면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또 지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과의 어떤 수용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밝혀지면서 더욱 거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이제 여론의 문매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잠정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서 결국에는 명분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또 실행 계획과 이제 과정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란은 여전합니다. 애초에 이 구의원의 건의로 이 휴양소 건립 자체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 정읍과 자매도시가 된 건 4월인데 이 논의가 된 거는 그 이전이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논란된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겉으로 드러난 것과 좀 이면의 배경과 사실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를 못 받는데 애초에 계획 시작은 강동구 한 의원이 2020년 8월에
그 위에서 자유발언대와 이제 지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민들의 이제 치유, 뭐 휴식을 위해서 어떤 휴양소에 관련된 계획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정읍시와 휴양소 건립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4월 9일에 마침내 그런 이제 계획을 실제적으로 제안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뉴스 리포팅에서 보셨지만은 17개 이제 자치단체 중에 네. 상주시하고 정읍이 했는데, 이제 상주시가 맨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개 지역까지 언급을 하고. 근데 이 상주시는 아예 방문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정읍에만 방문을 하고 이제 부지에 관련돼서 체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상주시는 들러리가 선 거고, 결국엔 내심으로는 정읍시를 이제 상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들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정읍시에 관련돼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휴양소와 관련된 논란이 강동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뭐 양주시에 있는 용산구 가족 휴양소도 사실상 방치되면서 이 세금 낭비로 지적됐는데, 적어도 구민 휴양소를 건립하려면은 사전에 뭐 수요 예측 조사는 물론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각했는데, 왜냐하면 용산구의 휴양소 같은 경우에도 가족 휴양소로 포방을 했는데 네. 위치한 곳이 양주시예요.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고, 이 출발 단계부터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참사 개발금으로 이제 짓게 되는데 그걸 네. 양주시에 했고, 또 이 매입 부지가 전 소유주가 전 용산구 의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심지어 저렴하게 구입했느냐? 뭐 용산구 구의원이 이제 예를 들면 구를 위해서 뭐 이제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대보다 이제 비쌌어요. 그리고 비용이 한 62억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어갔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한 77% 정도 됐는데 나중에 53%로 떨어져서 적자가 네. 15억 원 쪽 쌓이게 되는 거죠. 매각을 추진했는데 또 이제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고전압의 그런 전선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위치라서 또 유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혈세 낭비가 없었을 거고,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용산구는 2016년에 제주도에 또 휴양소 하나 또 마련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구입했던 곳은 거의 무용지물 수준이 되니 이런 행정 비용을 과연 언제까지나 감내하겠는가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강동구는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굳이 휴양소 건립을 검토했다는 것도 공감대를 얻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구민들을 위한 복지잖아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 구민 휴양소 건립을 검토할 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구민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270억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강동구 구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지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해야 되고요. 강동구 안에 유휴시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이제 바탕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원이든 구청장과 같이 이해관계자와 연관돼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좀 제외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책임 제도도 좀 해야 될 듯 싶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정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례 등의 제정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학원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 명령에 대해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원 강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였던 이달 7일, 서울시는 학원을 비롯해 청년층이 많이 찾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께 대한 선제검사 명령을 발행합니다.
학원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은 곧바로 서울시의 PCR 검사 강제는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직업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함사연은 19일 서울시의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전혀 없고 증상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지자체장이 의학적 근거 없이 감염병 의심자로 칭하고 감염을 진단하는 선제검사를 명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언제라도 지자체장의 칼자루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함사연은 서울시장의 행정명령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양시와 의정부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저는 좀 서울시와 학원업계 양쪽 입장이 좀 골고루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이 이번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시 입장은 이런 거죠. 일단은 여름방을 맞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8월 2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네. 학원입계에서는 이제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등 원칙이라는 건 결국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비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잘못한 대로 이제 비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감염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사해야 되냐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확진된 그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들은 전체 학원 중에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걸 들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러면 학교 전체가 다 그럼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선제 검사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이게 코로나 검사 받는다는 게 지금 여름철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검사소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되는 어떤 방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업계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위험하다는 근거가 어딨냐며 반문하고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뭐 노래방이나 뭐 음식점 이런 데의 분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뭐 개인의 시간이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영업에도 손실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런 그러니까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뭐 공공부문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이제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학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PC 영업장은 사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명령을 했을 때 벌금을 부과한다. 이건 약간 지나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을 두고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손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줄 거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검사를 해서 관리했을 때 거기에 대해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줬다는 데 돼 있어서 약간 보상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행정명령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와 명령이 좀 같이 가는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모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코로나 의무검사나 백신 접종 등을 둘러싸고 좀 유사한 사회적 갈등들이 좀 앞으로도 생겨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등지에서는 개인주의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그런 이제 집단 감염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하는 것에서 반발하는 시위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피로도가 증가했고 이제는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장기화될수록 이제 그런 갈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방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한 백신 정책과 같이 아울러서 이 잘 준수했을 경우에 그게 상응하는 어떤 대가들이 주어졌을 때만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방역을 해야 될 곳과 안 돼야 할 곳 이런
이분법적인 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전선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무조건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소통과 협력의 그런 방역 모델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길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물론 방역과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묘안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구민휴양소 논란과 학원 종사자 코로나 검사 행정 소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